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습니다. 장을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계속 분위기가 식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이 좀 FOMC를 대기하려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졌는데 900선을 향한 기대감을 또 안고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더 실망감이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장은 근데 또 마감됐고 FOMC를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지금 자리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또 하나씩 준비해 보시죠. 관전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드디어 또 5월에 CPI가 발표됐죠. 4%의 수치를 내놓으면서 예상치 부합했다라는 해석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어제 미리 상승을 했던 탓인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템포 쉬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율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PI 지수를 확인하면서 환율은 장 시작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다가 오늘 4개월 안에 가장 최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잠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FOMC 이후에 또 이런 안정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키워드입니다. 이 속에서 석화업계의 불황도 곧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 석유화학과 철강 쪽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황 회복이라는 호재는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정말 탄탄한 밑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거리가 또 아닐 수 없는데 이 이슈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무엇일지 저희가 또 지켜볼 특징주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하락 요인의 큰 영향이었던 2차전지주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다시 사실 6월이 되면서 이 2차전지의 장이 다시 돌아오나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2차전지 정말 강세를 계속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렸던 이 투심에 많은 분이 또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가는 전략이 또 필요할 테니까 이 상황 분석과 함께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봐야겠죠. 오늘 삼성전자 비롯해서 뭐 대장주격 종목부터 뭐 대형 IT들, 뭐 소재, 부품 쪽도 전반적으로 좀 차가운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 하락이 아니라 잠시의 조정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세세한 전략 포인트 세워드릴 거니까요. 그 절호의 기회를 잡아가시려면 지금부터 2부까지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아더 전문가님과 또 2시간 꽉 채워서 주식 오락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200%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또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아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지금 방송을 또 함께 해주실 아더 전문가님의 성적표도 확인을 하시고 실력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죠. 생방송 중에 필살기 종목으로 공략해주신 종목들 정말 탄탄하죠. 코스모신 소재 30% 육박하는 수익 전략부터 분할 매도 통해서 165% 세 자릿수의 또 수익을 챙겨주셨네요. LNF는 36% 훨씬 넘고요. 코스모화학은 또 상한가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30% 넘게 수익 담아주셨습니다. SP시스템스 18% 넘는 수익, 또 CS 베어링과 에코플라스틱까지 정말 탄력적인 수익 담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또 장중에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연상을 달성했던 종목, 또 여기 지오릿 에너지도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도 정말 탄력 좋았는데 상한가 갔을 때 또 7%의 수익을 얻고 45% 그리고 오늘 16% 넘는 수익을 또 같이 담아주셨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와 현대로템, 하나시스템도 정말 탄력적이죠. 여기에다가 애경케미칼까지 12% 넘는 탄력 또 담아주셨네요. 자, 이런 수익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담아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렇게 QR코드 방송 내내 화면 하단에 띄워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 그 링크 통해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아더 전문가님 노란톡방 지금부터 또 2부까지 계속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영양소 가득한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여러분께 또 가득 채워드릴 거니까 함께해 주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달인 수달 아더 전문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 좀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미국 증시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코스닥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요. 자, 이렇게 장이 빠지는 속에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챙겨드렸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수익 공략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요, 금리 동결에 대한 확신이 올라가면서 S&P 500, 나스닥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어제죠, 전일 본장 개장 전에 5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의 예상치는 4.1%였는데 4.0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근원 CPI도 5.3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금리 인상이 이제 동결될 것이다라는 희망 속에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 CPI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준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동결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시장에는 내재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호주 금리 인상했죠. 그 다음 캐나다가 호주에 이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CPI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전일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국제 유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미국의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테슬라는 1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었겠죠. 자, UBS에서 애플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수요 둔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목표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미 증시가 얼마만큼 상승을 할지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그동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지표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화학과 산업재해에 대한 기대가 한층 이렇게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떨어졌는데, 자, 미국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S&P 500입니다. S&P 500 지금 최고가를 13개월 만에 찍고 있고요. 마찬가지 나스닥 또한 거의 같은 모습으로 최고가를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고점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S&P와 나스닥의 모습을 차트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흡사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고점이 여기냐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국제 경기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부합하는 우리 또 시장을 접목을 시켜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이 빠지더라도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저 아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지 매매예요. 자, 해지 매매 그러면 하이 리스크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매매를 이루어 나간다면 내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1월 달 20 거래일 중에요. 수익은 18회, 손실은 단 2회, 승률 90%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여기 손실 한 번, 두 번, 단 두 번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채워드렸다는 거죠. 자, 그럼 2월 달은 어떨까요? 2월 20거래일 마찬가지 수익 18회, 손실 두 번이 있었습니다. 승률은 90%. 자, 여기 보시면 두 차례의 손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꾸준히 수익을 이렇게 챙기면서 높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 해지 매매를 통한 계좌 방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3월달 22거래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9회 수익이 있었고요. 손실 3회가 있었어요. 승률이 조금 떨어졌죠. 86.36%. 자, 손실 1회, 2회, 3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승률로 1분기 결산을 하면서 1분기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어해드렸다는 거예요. 자, 2분기 들어서면서 4월 달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20거래일 중에 14회 수익, 손실이 6번이 있었어요. 승률이 갑자기 뚝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마감 결산을 놓고 보면 승률은 70%로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달 어땠을까요? 5월 달 19거래일 중에 17회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이 2번 있었습니다. 승률이 다시 올라왔어요.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자, 휴장한 날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래일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딱 2번 손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렸다는 거죠. 자, 매일같이 100만 원의 수익이 하루에 난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의 수익 중에 뚝 잘라서 50%에 달하는 50만 원에 대한 계좌를 여러분들의 현물 시장, 즉 증권, 내가 물려있는 주식 종목에서 50만 원어치 손절을 하면 이날은 손실일까요? 수익일까요? 아니죠. 50%의 수익이 있었던 날입니다. 물론 다른 계좌들이 녹아나고 있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어한다라면 결국에는 손실보다 수익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만 할 것이 아니라 선물에 관심이 없더라도 선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현물 시장이 이 선물 시장과 연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를 보고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야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좌를 제대로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넘나드는 두 개의 매매 방식을 가지고 주식이 빠지면 선물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하나의 계략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 체크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장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고 또 고민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더더욱 또 대응 전략 챙겨가실 수 있는 아더 전문가님 노란톡방입니다. 해지 매매 전략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현물 시장 또 선물 시장을 넘나들 수 있는 전략을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아더 전문가님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죠.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아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크로 이슈가 많은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 체크 계속해 나가시고 또 어떤 종목들 가져가야 될지 종목별 전략도 세세하게 채워 나가실 수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노란톡방 안에서 또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 또 정말 탄탄합니다. 전문가님이 뭐 수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발골의 제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골이요? 정말 이 종목을 아주 쪽쪽 발굴하신다. 발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정말 다 낼 수 있는 정도 다 낸다. 감사합니다. 그 또 정도가 하나의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거 보면 애경 케미칼,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일단 뭐 상한가 종목, 이연상 간 종목도 있고 대단하신데요. 이거 또 지금 리뷰를 또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애경 케미칼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특징주로 봐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만만치 않잖아요. 네. 한번 체크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발굴을 해드렸는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에서 제가 공략을 해드린 종목인데요. 뭐 지오릿 에너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연상을 저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얼마 안 됐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가는 날 제가 22%대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상한가 터치를 했을 때 7% 수익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 전량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물량을 분할 매도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 남은 물량을 가지고 최대 45%까지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챙겨드리고 나면 이 종목 잘 안 볼 것 같죠. 이따가 제가 세세하게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자, 오늘 16%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수익은요, 언제 진입을 한 거냐? 어제 제가 진입 신호를 드리고 단 하루 만에 18,000원에 진입을 해서 2950원에 16.39%의 수익을 챙겨드렸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애경케미칼. 자, 이 애경케미칼은요, 제가 월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진입 신호를 19,270원에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21,600원에 요것도 마찬가지 분할 매도로 12.9% 1차 수익 챙겨드렸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이 되면 여기에 애경케미칼이 한 칸 더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차트로 보면요. 애경케미칼 제가 월요일 날 여기에서 진입 신호를 드렸습니다. 진입 신호를 드렸는데 살짝 주저앉았죠. 윗꼬리를 달고 음봉 도지로 끝났는데 어제 살짝 윗꼬리 달고 양봉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저희 진입가 19,270원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1차 VI 걸렸고요. 2차 VI 가기 직전에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리면서 우리 12% 수익 챙겨드렸고 남은 물량은 지금 오늘 장중에 18%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매도한 금액 부근보다 살짝 위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16.39% 수익 챙겨드렸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 리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간에서 46% 수익 챙겨드린 종목이에요. 이날 수익 상한가 가는 날 상한가 터치했을 때 7% 수익 챙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에 가까운 수익 구간을 챙겨 먹고 자,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빠졌죠? 빠졌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제가
18,000원에 진입 신호 드렸고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오늘 이 녀석도 1차 VI 찍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매도 신호 드리면서 1차로 16.39% 챙겨드렸고 지금 남은 물량은 20%대 수익권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뭐 지오리 에너지 40% 넘게 또 이렇게 먼저 수익을 담아주신 후에 세 자릿수 수익을 또 어마어마하게 담아주셨고 상한가 종목이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7% 담은 후에 또 분할 매도 통해서 45% 훨씬 넘는 수익 그리고 또 16%의 수익을 또 재진입 통해서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애경 케미칼도 12%의 수익을 담아주셨는데 오늘 특징주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생방송에 또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전문가님이 이제까지 생방송에 나와서 필살기 종목으로 잡아주신 종목들도 자 보시면 상한가 종목 역시나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31% 넘는 수익을 또 담아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분할 매도 통해서 역시나 세 자릿수 넘는 수익을 또 탄탄하게 담아주셨습니다. 다른 여타 종목들이 뭐 다른 종목들도 정말 수익이 탄탄한데 이렇게 뭐 세 자릿수 수익까지 담아주시면서 다른 종목들까지도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집중해서 방송 종목까지도 담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특징 섹터 또 오늘 특징 이슈를 좀 봐야 될 텐데 첫 번째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전문가님 중국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뭐 며칠 전까지 이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불안감을 그렇게 시장에 조성을 하더니 오늘은 기대감을 아주 팍팍 줘요. 전화위복인 거죠. 그런 걸까요? 네, 그럼요. 이제 뭐든지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다운이 있으면 업이 있는 법이죠. 네. 절대 평지만 있지 않아요. 주가도 그럼-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럼 이게 네. 연속성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진 않을까요? 그럼 다운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면 또 다운이 있으니까 네. 중요한 것은 뭐든지 매수를 했으면 매도하는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 매도 타점을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진입가보다 더 낮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더랑 함께 해야죠. 그럼요. 아더 전문가와 함께 맞습니다. 하면 그럴 일이 없겠죠. 네. 그러면 또 좀 더 세세하게 이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특징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경기 부양 기대감. 자, 그동안 중국 지표들은 좋지 않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중국 관련주들은 바닥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석화 제품들이 가전제품, 장난감, 의류 등 소비재용 석화 제품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어떻게 맞불 작전을 나가느냐. 자, 6, 7월에 이 아시아 지역의 석화 업체들이 공급을 축소하겠다로 맞대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석화 스프레드가 6월 중하순 정도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8, 9월 성수기 수요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다운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8, 9월이 될 거라는 예상인 거죠. 자, 그 예상을 두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기대감에 주가가 항상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일이죠.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 7일치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한 금리를 2.0%에서 1.9%로 0.01%나 했어요. 자, 0.01%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지난해 8월 이후에 지금 10개월 만에 처음 기대에 밑도는 무역 수지와 물가 이러한 부진한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됐기 때문에 0.01%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인하를 단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대출 우대 금리의 후속 인하, 상업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부동산 정책 완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재정 지출 확대 등 기타 정책 수단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관련주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수화학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사실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장이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다 눌렸죠. 코스피는 그래도 많이 안 눌렸어요. 코스닥이 몇 프로? 마이너스 2.79%까지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겨우겨우 2619선을 지켜냈는데 자, 그러한 와중에 이 이수화학이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떨어졌죠. 자, 그럼 이수화학은 어떤 종목인지 좀 봐야겠죠. 이수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업체예요. 주요 제품으로 합성세제 원료인 연성 알킬벤젠 그리고 노말 파라핀 등을 제조하는데 이 제조하는 종목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이수화학이다. 우린 요걸 좀 집중해야 되고요. 23년 5월 며칠 안 됐습니다. 5월 중에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전고체 전지 소재 제조 판매 부분을 따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신설 회사를 만들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설립을 했어요. 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지금 분할하면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수화학의 시가총액은 6,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로 신설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원이에요. 오히려 덩어리가 더 커졌죠. 분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83,000원대였던 5월 31일 날 상장을 하면서 83,0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40만 원짜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석유화학,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중에 제대로 갈 수 있는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애경케미칼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애경그룹 계열사에 속해 있고요. 무스프탈산, 가소재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전문업체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환경 친화형 유도품 그리고 고기능성 플라스틱 원료, 폴리올 시스템을 개발 그리고 음극 소재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음극 소재 사업은 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고용량, 고안전성 그리고 고출력의 고성능 전지 소재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드카본을 양산 납품하는 중이에요. 자, 주가를 보시면요.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까지는 제대로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4월 초 들어서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쭉 그 주가를 업다운 하면서 박스 구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눈여겨보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진입 신호를 드렸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1차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좀 더 거래량이 연속해서 붙어주게 된다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 한 번 더 뿜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특징주들 어떻게 공략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함께 공략을 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담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서 석유화학, 또 철강 쪽 오늘 강세 움직임 있었는데 그 부분 특징 이슈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전문가님이 또 수익을 내주신 종목 아주 반짝반짝한 종목이 있는데 애경케미칼이죠. 이 종목 아직 보유 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12%의 수익을 내고도 더 낼 수 있는 수익 전략 아직도 유효하니까요.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아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여기 안에서도 중국 키워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배터리와 또 왜냐면 이 미국이 또 중국 배터리 공장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문제는 이 기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쭉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시세를 보면 중요한 거는 3월, 4월까지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 4월 달, 5월 달 지나고 나서 6월 달부터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중에 외인들이 아직까지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건 일단 한번 치고 빠지고 다시 매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에서 뭐 급전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급전은 아니죠. 일단 그러면 특징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급전이라는 말에 현타가 왔는데, 자, 오늘 특징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GM과 맞잡고 미국에서 연산 3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인디애나주 중북부의 지역인 세인트 조셉 카운티 내에 뉴 칼라일 배터리 합작 법인을 건설하겠다 얘기를 했죠.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2026년 양산 목표로 약 30억 달러, 우리 한화로 약 4조 원인데요. 그 이상을 투자를 해서 연산 30기가와트시 이상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건설을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 뉴 칼라일에 들어설 합작 공장의 부지가 265만 평방미터 규모고 축구장으로 따지자면 390여 개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1,700여 개의 일자리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만큼 그 지역에도 좋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향후 출시되는 GM의 전기차에 이 모든 전량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테슬라 현재 IR 수혜 기대감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일 이상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GM과의 슈퍼차저 제휴 그리고 사이버 트럭 기대 등에 의해서 1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역대 최장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종목 중에 빠져서 안 될 것이 뭐다?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이 슈퍼차저, 바로 2차 전지 차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자, 에코프로 그동안 이야기도 많았었습니다. 에코프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뭐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드린다면 2월 초에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 자, 근데 어땠습니까? 4월 달 초반에 82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12만 원 기준으로 82만 원까지 몇 프로? 540%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때 이 에코프로 가지고 수익 못 챙겨가신 분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 우리 노란톡방에서 거의 다 수익을 짭짤하게 챙겨가셨죠. 40% 50% 이상씩. 자, 근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갑자기 주가가 빠졌어요. 왜? 내부 거래 뭐 이런 혼선 막 시끄러웠죠.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 가고 다시 주가가 빵 하고 튀었어요. 그런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눌림목 나오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왔는데 주가 절반도 안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2차 전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들의 계좌를 지켜낼 수 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포트로 담아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특징이 뭐예요? 어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주가 눌렸죠. 갭상으로 시작했는데 쭉 눌러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이 주가가 눌리면 이 종목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타점을 다시 잡아서 또 공략해서 오르는 만큼 잡아먹고 또 빠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종목 또 하나 있어요. 자, AFW. 이 종목은요. 마찰 용접 기술을 토대로 해서 리튬이온 2차 전지 부품 중에 하나인 음극 마찰용 접단자줄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삼성 SDI의 1차 벤더인 신흥 SEC 그리고 중국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종 전기차인 VW e-골프, 그다음에 BMW의 i3와 i8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용 부스바 사업을 하고 있고 마찰교 용접을 활용해서 친환경 차량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처박은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시가총액을 보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85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총이 1,000억 원 이하인 종목들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급등하는 만큼 급락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차트 오늘도 여지없이 급락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진입을 한다 해도 짧게 이런 종목들은 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으시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질문 올려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종목 아무리 좋은 시세를 내놔도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이슈 또 배터리 테마 또 잡아주셨습니다. 뭐 오늘 잠시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재공략 타점 잡아가면서 봐야 될 그런 테마는 확실하다, 섹터 분명하다라고 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으로 그 공략 타점을 잡아갈지는 노란톡방 안에서 아더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 원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검색창에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아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아더 전문가님이 또 생방송 중에 잡아주셨던 필살기 종목들 좀 더 세세하게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또 발굴의 제왕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만큼 생방송 공략주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문가님. 뭐 네.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률을 아주 빵빵하게 채워주셨어요. 이 종목들도 꼭 짚어봐야죠. 그럼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날의 이슈와 특징주를 짚어드리면서 저는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관심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관심 종목 중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165%까지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제가 관심주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특징주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징주 어떤 것들을 짚어드렸고 어떤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1일 날 필살기 종목으로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법안을 입법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당시에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화성 공장에 이제 1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뭐 기공식을 개최를 하고 전기차 생산에 이제 주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이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범퍼, 콘솔, 메인 코어 등을 주력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주요 고객사로 있는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가지고 왔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에코플라스틱. 차트를 보면 빵 하고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차트를 들고 나와서 이 종목 지켜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들고 나온 이후에 제가
여기에서 공략 시점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종목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9.26%의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다운이 있으면 업이 있다고 그랬죠. 업, 다운 후에 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치고 들어갔는데 만약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입했던 주가보다 훨씬 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오늘의 주가예요. 오늘의 주가. 자, 여기에서 9%밖에 안 되지만 이 수익을 챙겨 먹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다시 이 바닥을 기고 있겠죠. 지하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종목을 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 있고요. 매수를 했다면 팔아야 하는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지하로 땅굴 파고 들어간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5월 11일 날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건 불과 며칠 안 돼서 단 하루 만에 9% 수익 챙겨드렸던 종목이었고요. 5월 18일 날 필살기로 가지고 왔던 거는 테슬라 관련해서 들고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말씀드렸던 필살기도 자동차 관련주였죠. 자,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 GM 등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곳인데 종목명 이때 차트 보여드릴 때 땡땡땡땡이었습니다. 차트 여기도 마찬가지 급등 이후에 조정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을 제가 들고 나왔고 이때 들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이날 진입을 했습니다. 자, 진입을 해가지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자, 몇 프로 빠졌느냐? 지금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10% 빠져 있는데 자, 제가 여기 밑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놨죠. 자, 이유는요. 여기 중요한 매물대 지지 라인을 터치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6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를 보려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출 것이고요. 평단을 낮춘 후에 이 녀석이 다시 반등을 하면 우리 진입한 부분에서 비중을 낮추게 되면 부담감은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략도 없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만 진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계속해서 녹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심자들은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2%에서 3% 정도만 빠져도 이 종목 어떻게 해요? 홀딩 하나요? 막 조바심을 내시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자, 10%가 빠졌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을 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절반으로 내려오게 되죠. 5% 물려 있는 거예요. 그 5% 단 하루 만에 이틀 만에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시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저 성우하이텍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물려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저에게는 이 종목을 공략할 공략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종목 5월 26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빅테크 관련, 디스플레이 업계 빅사이클 관련해 가지고 OLED 관련 분야의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들고 나온 종목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 선익 시스템 제가 이때 차트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추세선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저는 공략을 할 겁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오늘 추세선 아래에 있죠. 그런데 아직 이 61선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요, 아직 진입 안 했어요. 왜? 제가 진입할 타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세선이 무너졌지만 지켜는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언제 여러분들한테 진입 신호 드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도 체크해 두시고요. 6월 1일 지지난주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구현 특허 출원 상표권도 등록을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중요한 거 XR 기기 이러한 것들 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던 종목 똥똥똥똥 자, 네 자리. 자, FPCB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죄송해요. 제가 말을 빨리 좀 하려다 보니까 좀 혀가 잠깐 꼬였는데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들고 나온 종목 뉴프렉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자, 저점을 만들었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상승, 조정, 상승했는데 3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쌍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기에 있었어요. 이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지켜보면서 공략을 할 거니까 이 종목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진입했나요? 진입 안 했습니다. 진입 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가 지금 쭉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중요한 장기 이평선은 무너진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 중요 매물대 쌍저점을 막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만큼의 구간을 우리는 수익 구간으로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무너져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진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한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공략법을 세워놓지 않고 무작정 오르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물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종목 손절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만 녹아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6월 8일 지난주 체크포인트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LG에너지 솔루션 북미 지역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강화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2차 전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8일날 필살기 종목으로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업체를 거론을 했어요. 이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회사로 2차 전지 시스템 업체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체인 땡땡땡땡을 소유하고 있고 이 땡땡땡땡이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에서 신규 배터리 고객사의 수주를 받게 된다면 모 회사인 이 땡땡땡땡이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납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 지켜보자 말씀드렸고 땡땡땡땡이라는 종목 차트 가지고 왔죠. 자, U자형 그려내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지켜봅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 제가 U자형 나오는데 여기서 진입했습니다. 신호 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오르다가 그날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는데 진입했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주가는 우리 진입가보다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쉬운 건 2차 전지가 급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이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마찬가지 이 코인테크도 현재 조정을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입가에서 한 2%대 수익권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생방송 중에 공략한 공략주들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세 자리까지 챙겨드렸고요. LNF 36%, 2차 전지 관련주, 코스모 화학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36%, SP 시스템즈 제가 필살기로 들고 나왔던 종목, 자, CS 베어링 필살기 종목, 에코플라스틱 필살기 종목. 자, 생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관심주와 필살기 종목들 대부분이 두 자릿수 수익권 챙겨드린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오늘의 필살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2부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또 이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내 수익에 내 포트 안에서 수익권에 돌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중요한 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2부에서 공개되는 필살기 종목 꼭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뷰해 주시면서 또 하나 힌트를 주셨는데 선익 시스템 그리고 뉴프렉스 아직 매수 타점 나가지 않았다 말씀해 주셨죠. 아직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과 뉴프렉스 어떻게 하면 또 타점 전략 세워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이 종목 전략 관련해서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꼭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아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